자, 고속도로 게이트 최근에 밝혀진 게 있는데 네, 뭐죠? 임세훈 소장께서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 네, 뭐가 밝혀졌나요? 예. 어떤 건데요? 그게 또 어, 나왔냐? 예타 조작한 거 말고 또 있나요? 예, 이제 예타, 예타 말고 조작하고 본타. 교통량 조작한 교통량 게 이제 조작. 딱 걸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맹성기 의원실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냈는데요. 10월 10일 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자기가 노선 변경한 게 경동의 김수현 상무라는 네.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 이 사람 포함하여 이 경동 엔지니어링 사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밝혀졌어요. 네, 뭐 삭제한 것도 예, 나왔고요. 이제 그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7월 말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4페이지가 삭제됐는데 그 4페이지가 뭐냐면 용역사가 윤석열 인수위 3월 29일 날 인수위 출범한 다음에 3월 29일 용역이 착수했는데 10일 만에 인수위가 가장 힘이 세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50일 후에 처음으로 김건희 로드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 도로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용역사가 삭제한 자료를 보니까 박상용을 밝혀냈는데 10일인지 2주일 만에 처음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 변경을 10일 만에 또는 많아봐야 2주 만에 내놨구나. 그것도 한 번 갔대요. 용역사 간부가 한 번 가서 대충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민원이 좀 있으니까 옮겨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2조 원짜리 공사를 10수년간 수없이 많은 양평군, 경기도, 도로공사, KDI, 기재부 모두 국토부 모두 양서면 안으로 10수년간을 결론을 낸 것을 갑자기 10여일 만에 그것도 용역 간부가 자기가 딱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이것도 말이 헷갈려요. 한 번 갔다 갔다가 두 번 갔다 그러고 그때 처음으로 종점 변경안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눈대중으로 머릿속에서 그렇게 구상을 했다는데 그때 이 사람 나와서 한 말이 기존 종점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을 고민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원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의 종점이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뭐 교각이 너무 높고 터널이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또 바꿉니다. 기술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은 얼마든지 현대 기술로 다 저희들이 커버가 되는데 요즘은 민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겁니다. 이야기가. 근데 그동안 사실은 종점부에 있는 마을이 한 2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민원 일부 낸 건 맞지만 시점부 하남 감일죽에 있는 분들처럼 민원을 조직적이고 엄청나게 내지는 않았었고요. 설령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상태인데 민원 때문에 옮겼다라고 둘러댔는데 알고 봤더니 맹성교원실에 우리 열심히 하는 보좌관들이 안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예타는 4개 마을에 3,649명 1,744대밖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면 민원이 훨씬 적겠죠. 그러면 김건희 로드안은요 노선이 55% 바뀌고 2km가 더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 관내선 100%가 노선 바뀌는데 그게 아래로 한참 내려오잖아요, 원안에 비해서. 그래서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만든 건데 꺾여서 가야 되니까 무려 10개 마을 18,498명 8,525세대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세대가 8배가 많아요. 그러면 민원이 많아가지고 종점을 변경했다는 경동 엔지니어링 간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임승선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경기도 광주 태촌마을 분들 원안으로 고속도로 가야 된다. 기자회견 같이 했었죠. 네네. 그때 광주시 태촌마을에서 2분이나 오셨거든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마을만 관통하는 게 아니래요. 학교도 관통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쪽이 생태 환경이 좋은데 다리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사반대기를 했는데 이미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지적한 건 맞는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건 하도 이제 뭐 BC 값도 조작하고 교통량도 조작하고 환경 문제, 기술 문제 조작한 것도 다 적발이 되니까
이 경동 엔지니어링 간부가 마지막으로 꺼낸 게 민원이 너무 심각해서라고 거짓말했는데 실제 민원은 시정부에서 훨씬 심했다. 몇만 개 민원이 있었다. 근데 그건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남 가밀주구 주민대책위원장 같이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께서 아마 오마이TV 애청자들도 오마이TV 보면 한남 가밀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이 우리가 민원을 그렇게 냈는데 우리 건 바꿔주지 않았다. 시정부는. 그리고 종점부만 어떻게 강상면에서 와라는 민원도 썼는데 김건희 로드로 만들었느냐, 도를 조작했느냐, 그분도 절규로 하고 왔는데 이번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 안 되니까 민원 때문에 변경했다 했는데 실제 민원은 시정부의 민원이 집중돼 있었고 광주시 태촌면 주민들의 민원이 훨씬 셌다. 그리고 지나가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양서면을 찍고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까지 해결해서 홍천 춘천 쪽 도로랑 연결하는 그 안 오난 윤석열의 공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4개의 마을 3,649명 1,744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점부 민원은 해결 일부 옮김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본인들 보고서도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데 대안은 이건 대안이 아니죠. 타락한 아니죠. 특혜안이고 탄핵될 아닌데 이 도로 조정안은 10개 마을 18,498명 8,520소대를 지나가는 게 확인됐다. 정말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한 방이 없었다고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폐지나 삭제했다는 걸 박상희 의원이 밝혀냈고요. 가장 10여일 만에 종점을 변경을 시도했다는 거 인수위 시절에.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 때문에 옮겼다 했는데 실제 예탄이 민원이 훨씬 적다.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적다. 이걸 또 맹성규 의원이 밝혀냈고요. 또 한준호 의원 등이 이소영 의원들이랑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하는 오난이 더 낫지 않냐 물어보니까 용역수사 간부가 예 맞습니다. 오난이 더 낫습니다라고 실토까지 해버립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밝혀냈다. 그래서 한 방이 없었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 아마 경기도 국정감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큰 이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에서 2번 기자회견했는데 이거 노설 100%가 경기도거든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임선수 소장 어떠세요? 예. 마지막으로 임선수 소장의 또 의견도 묻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투쟁의 최선봉에서 전사로 싸우셨으니까 마무리만 이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벌써 방송 시간 이 80분 네.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밝힌 것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건 이런 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사안에서는 조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예타 그러니까 KDI까지 들어가서 2년간 약 네. 20억, 25억인가요? 이게 이제 가량 저번에 들어간 용역사들이 받은 예. 게 20억이잖아요. 예, 이게 KDI. 20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20억짜리. KDI도 20몇 억 동안 2년간 조사를 했고 꼼꼼한 조사를 했고 그 안에 뭐 공청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예타입니다. 그래서 이 예타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분석, 이런 BC라고 하는 비용 분석이 1을 넘어야 사실 통과가 되는데 이게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산에서 막 뚫고 하다 보니까 근데 비용이 많이 비용이 드니까. 많이 예. 들죠. 근데 이제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6번 국도의 해소와 두물머리에 있는 그 교통량 해소 그리고 강원도 양양까지 쭉 이어지는 네.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체 도로 계획의 일환으로 이 양평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예타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보통 예타가 통과된 사안은요.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요. 공사만 하면 되는 네, 거죠. 공사만 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본타 이런 건 약간 형식적인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예타를 통과한 이 안이 이상하게 검토도 안 됐던 이른바 김건희 로란대로 회가닥 휘어요. 근데 그 휘는 게 양평에서만 거의 100% 휘어요. 양평은 노선이. 100%, 100% 전체에서는 휘고 55%. 전체 노선은 55% 피면 이거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예. 상황. 그러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만약 이게 좋다면.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몰래 그 전에 받았던 예타 등에 딱 업어타고 몰래 진행을 하려다 걸린 겁니다. 김건희 로로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그 예타를 반박하는 이 로가 김건희 로가 좋다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내라 하는데 못 내요. 없어.
그러니까 예탄을 반박할 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못하고 낸다는 게 무슨 용역업체 2개를 어딘가 급히 데려다 놓고 무슨 뭐 페이지까지 삭제해 나가면서 자기들 유리한 거는 불리한 거 다 삭제해 놓고 이게 좋다고 어거지로 막 힘을 쓰는데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가 좋아. 김건희 여기가 정도네, 좋아, 김건희 여기가 정도네. 좋아, 여기가 제발 좋다고 말해줘, 여기가 제발 좋아, 여기가 제발 좋아,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계속 이제 불법이었던 상황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로로 도로 조작을 허가를 했었던 사람이 또 그 핀셋 승진 받았던 안모 국장인가요? 예, 6일 만에 예, 6일 국민의힘 만에. 군수가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된 6일 만에 네. 안모 국장이 주도를 했죠. 주도를 해서 근데 또 공흥지구 승진을 비리 합니다. 주도자가, 공흥지구 예. 비리자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승인 절차가 또 그 사람이 해요. 아니, 이게 우연히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고요. 이 곳에서는. 그런데 자꾸 걸리니까 뭐 이거는 뭐 무슨 선산이다. 선산 가봤어. 없어. 선산이 아니죠. 선산이 조상묘도 아니에요. 없고. 조상묘도 다 따로 위쪽에 있어요. 있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현장 탐방을 했었을 때도 실제로 이거 용도 변경, 형질 변경하려고 냈던 서류의 사진의 땅과 그 현장의 사진 땅이 또 달라요. 예. 그 둘 중 하나는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 도저히 이 김건희 로로 도로가 휘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이 권력자가 사적으로 도로를 휘게 자기네 처가 가족 쪽으로 휘게 만든 상황이라고밖에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좋아서 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 민주당 의원들께서 국정감사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밝혀내고 있고 뭐 저희 뭐 시민단체 차원에서 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이 하는 강득구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김두관 의원님이나 네. 이런 분들과 여러 가지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끝난 사안이 아니라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지금도 벌써 이제 거짓말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원희룡 장관부터 거짓말했고 네. 지금 나온 이 사람들 나와서 뭐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지금 국토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은폐하고 숨기려던 사안들이 많으니 앞으로 쭉 밝혀내는 일이 있을 거다 보고요. 그리고 이 안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이제 특검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국토위 국정감사인데 원희룡 장관 이미 이제 방어가 안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거의 뭐 저는 모릅니다. 저기 국장이 답할 거예요. 저기 시뮬레이션 담당자인데 완전히 그 정치생명 걸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재명 나라고 막 삿대질하던 원희룡이 없어져 어디 버렸어요. 갔나? 양평에 뭐 선거 출마하러 갔나? 원희룡 장관. 양평 출마한다는 설도 있었죠.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예, 정치생명 건다겠는데 정치생명이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정치 생명이 수백 개냐 어디 갔냐 건다는 거 빨리 내놔라 어디다 걸어놨냐 아이폰 비번에 걸어놨냐 빨래 건조대다 걸어놨냐 빨리 내놔라 이렇게 아이폰 하죠. 비번은 한동훈을 풍자하는 거 빨래 건져 넣는 김건희 씨를 풍자하는 것 같네요. 뭐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습니다.